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함께 살던 모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고독사. 이를 막기 위한 예방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고독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용고 사망자는 10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통계조차 없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지난 1월 말에야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연말쯤에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해체 등에 따라 다양한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고독사 할 만큼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실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위험 계층에 대한 접근 자체가 현재 굉장히 어렵고 이 계층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정의도 지금 각각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고독사 위험군 파악 등 고독사와 관련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청과 공유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독사 명칭을 고립사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자체에선 요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홀몸 노인의 TV 시청 패턴을 분석하거나 전기 사용량 등을 파악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24시간 모든 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빈첸시오회는 지난 2019년부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과 함께 고독사 예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왕님의 말씀이 배려나 관심, 돌봄이잖아, 그죠? 근데 섬김의 시작과 자비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돌봄과 나눔이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에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과 자원봉사,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을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과 인력 충원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